해외 반응, 구단 역사상 최고의 투어, 홍보하러 왔다가 한국 사랑에 빠진 바이에른 뮌헨 선수단 반응 총정리. 2024 쿠팡 플레이 시리즈, 뮌헨과 토트넘의 명승부가 상암에 모인 6만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2024 쿠팡 플레이 시리즈는 지난 3일 바이에른 뮌헨과 토트넘 호스퍼의 경기를 끝으로 화려한 막을 내렸다. 뮌헨과 토트넘의 경기에서는 모두가 고대하던 감동의 장면이 탄생했다. 대한민국 캡틴 손흥민이 차고 괴물 수비수 김민재가 막는 장면이 펼쳐졌다. 한그라운드에서 김민재와 손흥민이 상대팀으로 만나자 팬들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환호를 보냈다. 자말 무시알라, 마누엘 노이어, 제임스 매디슨, 티모 베르너 등 세계적인 선수들이 출전한 꿈의 매치였다. 뮌헨은 4분 만에 가브리엘 비도비치가 선제골을 터뜨리며 강력한 압박으로 전반전을 이어갔고, 후반전 선수 교체 후 토트넘이 적극 공세를 펼치며 페드로 포로가 만회골을 만들어내는 창과 방패위 승부를 펼쳤다. 팬들의 열정 가득한 함성에 보답하듯 두 팀은 정규 시즌을 방불케 하는 경기를 선보였고 2대1로 뮌헨이 승리했다. 이날 뮌헨 선수들은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새긴 유니폼을 착용해 팬들의 시선을 끌었고, 후반전에는 김민재가 마누엘 노이어 대신 주장 완장을 차며 두 명이 한국인 캡틴 이 경기를 이끄는 쿠팡 플레이 시리즈만의 명장면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팀 K리그와 토트넘의 대결이 펼쳐졌다. 이날 경기에서는 무려 7골이나 터지며 팬들에게 시원한 골잔치를 선사했다.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은 전반전에서만 멀티골을 터뜨렸고, 후반전에서는 팀 K리그의 일류첸코가 멀티골을, 오베르단이 추격골에 성공했다. 토트넘은 2022년 쿠팡 플레이 시리즈 이후 2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았다. 특히 손흥민은 토트넘의 첫 동양인 주장으로 임명된 후 팀을 대표해 한국에 처음 방문했다. 세계 최정상 수비수 김민재는 뮌헨 유니폼을 입고 사상 처음 고국을 찾았다. 뮌헨의 방한은 창단 124년 만에 처음이었다. 쿠팡 플레이 시리즈는 본경기 외에도 새로운 즐길 거리를 선사했다. 토트넘과 팀 K리그의 경기에서는 2011년 K리그 경기 도중 심장마비로 쓰러진 뒤 그라운드를 떠났던 신영록과 2022년 10월 음주운전.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면서 하반신이 마비돼 은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유현수가 각각 시축자, 골키퍼로 팬들 앞에 다시 섰다. 두 사람이 선보인 시축 장면은 뜻깊은 울림을 전달했고, 팀 K리그는 물론 토트넘의 선수들도 관중과 함께 응원과 존경의 박수를 보냈다. 트와이스와 뉴진스는 하프타임 퍼포먼스로 경기장을 콘서트 현장을 바꿔놨다. 2024 쿠팡 플레이 시리즈의 전 경기를 포함한 모든 콘텐츠는 쿠팡 플레이에서 다시 볼 수 있다. 바이에른 뮌헨의 디더리 부회장은 5일 한국 시간 독일 스폭스를 통해 한국 방문에 대해 언급했다. 바이에른 뮌헨은 100년이 넘는 클럽 역사상 처음으로 방한했고, 지난 3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토트넘을 상대로 친선 경기를 치렀다. 바이에른 뮌헨의 디더리 부회장은 이번 한국 투어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높은 기대치가 초과됐다며, 상품 판매 측면에서 이번 투어는 역대 가장 성공적인 투어였다. 지난 시즌 전체보다 4주 동안 한국에서 더 많은 유니폼을 판매했다고 전했다. 디더리 부회장은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눈물을 흘리며 떠날 뻔했다며 한국 투어에 대한 만족감을 재차 나타냈다. 바이에른 뮌헨은 5일 한국에서 첫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되어 매우 기뻤다. 우리 클럽은 서울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이곳의 사람들은 우리 팀을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했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한국을 떠나는 인사를 전했다. 바이에른 뮌헨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63,500명이 팬 앞에서 토트넘과 경기할 수 있었고
1만 명의 팬들 앞에서 훈련을 했고 파트너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돈독해질 수 있었다며 우리 클럽은 서울에서 정말 멋진 시간을 보냈다. 한국의 정과 우리의 미아센 미아, 우리는 우리다 바이에른 뮌헨 응원구호가 잘 어울린다는 느낌을 받았다. 한국의 위대한 사람들과 함께 매우 편안함을 느꼈다며 고마움을 나타냈다. 바이에른 뮌헨은 다이어, 무시할라, 테리 한글로 감사해요라는 글을 쓰며 팬들에게 인사를 전하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바이에른 뮌헨은 한글은 서툴러도 마음은 진심이라며 한국 팬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바이에른 뮌헨은 지난 3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토트넘을 상대로 친선 경기를 치르며 클럽 창단 후 처음으로 방한해 경기를 치렀다. 바이에른 뮌헨의 콤파니 감독은 뭔가 특별하다. 바이에른 뮌헨과 맨시티에서도 슈퍼스타가 너무 많이 있었지만 우리가 거리로 나갔을 때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은 적은 없었다. 이건 정말 다르다. 며 팬들의 반응에 놀라움을 보였다. 바이에른 뮌헨의 텔은 파블로비치와 같이 한강에 가서 라면을 먹었다. 맛있었지만 날씨도 매우 더웠다. 뮌헨보다 훨씬 더 더웠다. 하지만 그래도 좋았다. 며 한국인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친절했다. 사람들은 나를 알아보고 영어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줬다. 며 고마움을 나타냈다. 한국에서 토트넘을 상대로 프리시즌 경기를 치른 바이에른 뮌헨은 오는 11일 영국 런던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토트넘을 상대로 한 차례 더 친선 경기를 치른다. 이후 바이에른 뮌헨은 오는 17일 울름을 상대로 2024에서 25시즌 DFB 포칼 1라운드를 치르며 시즌 첫 공식전에 나선다. 이어 오는 25일 볼프스부르크를 상대로 2024에서 25시즌 분데스리가 1라운드를 치른다. 2. 바이에른 첫방한 결산, 3접하지 마세요. 입지 불안한 선수들, 토트넘 상대로 혼신의 힘을 다한 결과는 지난 1일 입국한 바이에른은 3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토트넘 호스퍼를 2에서 1로 꺾은 것을 비롯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고 5일 새벽 돌아갔다. 바쁜 일정 속에서 경기와 훈련뿐 아니라 다양한 홍보 활동, 스폰서 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투어의 백미는 당연히 친선 경기였다. 마케팅의 방점을 찍는 건 경기력이다. 이날 바이에른이 중원 장악력과 전반적인 경기 템포에서 토트넘을 압도하며 명문구단의 체급이 얼마나 높은지 보여줬다. 토트넘도 압박을 중시하는 팀이지만 바이에른의 훨씬 맹렬한 압박에 일방적으로 휘둘리기만 했다. 토트넘에서 특히 투지가 눈에 띄었던 선수들이 있었다. 라이트백 사샤 보이는 토트넘 윙어 손흥민을 다소 거칠게 막았다. 친선 경기에서 이례적인 야유가 조금 들렸을 정도였다. 중앙 미드필더 요주아 키미히는 신체 능력과 투쟁심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무색하게 이날 전투적이고 집중력 높은 태도를 유지했다. 후반전 투입된 브리안 사라고사도 의욕이 넘쳤다. 이들의 공통점은 팀 내 입지가 불안한데 잔류를 희망한다는 것이다. 먼저 보이는 올해 1월 영입된 디 토마스 투엘 당시 감독이 쓰임새를 제대로 찾지 못했고 본인 부상까지 겹치며 반년간 출장 기회를 거의 잡지 못했던 선수다. 하지만 당장 판매될 리는 없기 때문에 본인이 경기력만 끌어올린다면 새 시즌 주전이 될 수 있었다. 보이의 이 경기는 희망적이었다. 세계적인 윙어 손흥민을 집요하게 괴롭히며 바이에른이 주도권을 잡는 데 큰 도움을 줬다. 바이에른은 주전 라이트백이 아직 확실치 않다. 주전 라이트백에 가장 가까운 요시프 스타니시치는 이날 김민재의 파트너 센터백으로 뛰었다. 보이가 프리시즌에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가 라이트백 자리에서 비중을 높일 수 있고 뱅상 콩파니 감독은 스타니시치를 더 자주 센터백으로 기용할 수 있게 된다. 키미히도 잔류로 한 발 나아갔다. 키미히는 독일 대표이자 바이에른의 간판 스타 중 하나지만 기술에 비해 신체 능력이 아쉬운 선수였고 지난 시즌에는 투쟁심과 리더십도 보여주지 못했다. 중원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예전 포지션인 라이트백으로 이동했는데 이 위치에서 간판 스타가 아닌 평범한 풀백 정도의 비중에 머물렀다. 바이에른은 연봉 절감을 위해 팀 내 최고 연봉자 수준인 키미히의 방출을 추진해왔다.
잔류할 거면 연봉을 삭감해야 한다는 굴욕적인 기사도 있었다. 하지만 토트넘전에서 키미히는 콩파니 감독이 요구하는 강한 압박과 빠른 경기 템포를 훌륭하게 소화했다. 경기 후 막스 에베르 단장은 키미히와 투어 기간 동안 긍정적인 대화를 나눴다. 우리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하는 선수다 라고 말했다. 동시에 독일 매체들은 키미히의 잔류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고 전망하고 있다. 반면 사라고사는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전망이 밝진 않다. 사라고사는 지난 시즌 전반기 고작 반 시즌 동안 스페인 일부에서 두각을 나타낸 선수다. 바이에른은 원래 지난 시즌을 다 치르게 한 뒤 이번 시즌 합류시킬 생각이었는데 지난 시즌 도중 윙어진의 줄부상으로 인해 사라고사를 조기 소집했다. 하지만 그 뒤로 제대로 출장 기회를 주지 않았다. 올여름 사라고사는 임대 가기 싫다며 바이에른의 주전 경쟁을 위해 휴가도 반납하고 운동에 매진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친선 경기에서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라고사의 잔류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졌다. 탁월한 스피드와 운동 능력은 보여줬지만 마음만 급해 비효율적인 플레이를 하는 모습만 노출했다. 이는 토트넘전뿐 아니라 프리시즌 내내 마찬가지였다. 결국 에베르 단장이 선수는 남고 싶어 하지만 우리 구단은 다른 팀으로 보내 출장 기회를 주는 게 최선이라고 결론 내렸다며 임대자원으로 분류한다는 걸 분명히 했다. 이들 외에도 방출 대상으로 알려진 윙어 세르주 그나브리가 준수한 경기력을 보이는 등 프리시즌에 보여준 경쟁력은 선수들의 입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 한국 투어 핵심, 김민재 향한 위넨의 믿음, 구단 정착에 플러스된 방안. 에베르 디렉터가 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에서 마무리되고 있는 제9회 아우디 서머 투어의 독일 매체와의 마지막 미디어 데이를 가지면서 김민재에 대해 언급했다. 에베르는 이번 한국 투어와 김민재에 대해 이번 투어는 김민재의 정착에 더 많은 도움을 준다. 그는 위넨에서 1년간 있었다. 그가 상상했던 대로 모든 것이 진행됐던 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이번에 산뜻한 출발이 정말 그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다. 라고 말했다. 이어 김민재의 전진하는 역할에 대해선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플레이한다. 중앙 수비수에게는 정말 큰 책임이 있다. 라며 민재는 지금까지 이를 정말 잘 다뤄왔다. 우리는 그에게 정말 많이 기대하고 있다. 그가 14개월 전 세리에 A 최고의 선수였던 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정말 많이 신뢰하고 있다. 라고 믿음을 보였다. 김민재는 지난해 여름 미넨으로 이적하며 분데스리가에서 첫 시즌을 보냈다. 2021년부터 튀르키예, 이탈리아를 돌며 한 단계 성장을 일궈나간 그는 이제 유럽 최고 명문팀 위넨에서 증명하는 일만 남았다. 김민재는 토마스 투엘 체제의 지난 시즌은 어려움과 변수가 많았다. 시즌 시작 전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며 몸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고 전반기에 15경기 연속 풀타임 등 혹사를 당해 컨디션 관리가 쉽지 않았다. 더군다나 휴식기인 지난 1월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 차출돼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에 출전해야 했다. 대표팀 일정을 소화하는 사이 위넨은 겨울 이적 시장에 에릭 다이어를 임대 영입했다. 돌아온 김민재는 다이어와의 경쟁에서 밀렸고 경기력에서도 기복을 보이며 흔들렸다. 주전 입지를 다지지 못한 김민재는 결국 아쉬움 속에 위넨에서 첫 시즌을 마쳤다. 위넨도 12년 만에 분데스리가 우승에 실패했고 나아가 단 하나의 트로피도 따지 못하면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에베르리 디렉터로 새로 합류하고 크리스포트 프로운드, 얀 크리스티안 드레센, 리오 등 이전 올리버 칸 하산 살리아미지치 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보드진으로 탈바꿈했다. 나아가 위넨은 여러 감독과 접촉한 끝에 뱅상 콩파니 감독을 선임하며 새롭고 역동적인 위넨을 꿈꾸고 있다. 선수단은 물론 플레이 스타일에서도 역동적이고 빠른 공격 전환을 의도했다. 이러한 컨셉은 김민재에게도 적합해 보였다. 콩파니 감독은 토트넘 호스퍼와의 쿠팡 플레이 시리즈 2경기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김민재뿐만 아니라 팀이 후반기에 힘들었다. 하지만 지난 시즌은 어떤 선수, 팀이 결과를 만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팀이 시즌을 잘 준비해야 하고 팀의 반등이 이번 프리시즌, 그리고 다가올 포칼 1라운드에서의 결과가 중요하다. 라며 김민재를 옹호했다. 그리고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김민재는 토트넘 공격진을 꽁꽁 묶어버리는 뛰어난 수비력을 선보였다. 나폴리, 이탈리아에서 발롱도르 전체 22위에 오를 만큼 뛰어난 수비력을 자랑했던 전진성과 공간 커버 능력을 그대로 미넨에 이식한 듯한 플레이로 박수를 받았다. 김민재는 나아가 한국 투어의 핵심이었다. 콤파니 감독은 나도 영국에서 세계적인 선수들과 함께했는데 이번에 놀라운 점을 목격했다. 미넨에 슈퍼스타들이 많다. 난 우리가 한국에서 정말 많은 환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거리에서의 환영은 놀라울 정도다. 김민재가 얼마나 많은 관심과 환대를 감당하는지 잘 모르겠다. 라며 김민재의 인기에 놀랐다. 나아가 미넨 CFO인 미하엘 디더리히는 투어 진행 전 독일 매체 TZ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투어의 네이밍 파트너인 아우디와 미넨의 아주 흥미로운 시장이다. 역동적이고 아주 젊고 혁신과 기술에 극도로 집중하는 곳이다. 여기에 더해 이번 여정은 물론 우리 선수 김민재의 배경에 어울리기도 한다. 난 모두에게 윈윈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5일간 김민재의 인기를 체험하는 건지 묻자 디더리히는 웃으며 배제할 수 없다. 민재는 한국에서 정말 많은 존경을 받고 있다. 그의 모든 경기는 주요 뉴스 프로그램에서 보도될 가치가 있다. 그는 한국의 아이콘이다. 그가 우리와 함께한 이후로 1000개 이상의 새로운 팬클럽들이 등록됐다. 김민재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는 당연히 이들을 활용할 수 있다. 라고 전했다. 디더리히는 지난 3일 맥주 스폰서 파울라너와 함께 한 팬 미팅 행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바바리아주 그리고 미넨에 기반하고 있지만 동시에 세계적인 구단이다. 모든 팬들이 우리 구단의 경기장 안팎에서의 성공을 가져다주는 기반이자 중추이다. 그리고 팬들이 미넨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스포츠 구단 중 하나로 만들었다. 이것이 오늘 하나의 큰 미넨 가족으로 뭉친 것을 축하하는 이유다. 라고 설명했다. 디터 마이어 미넨 부회장은 우리는 전 세계에 36만 명의 멤버십 회원들이 있고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